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이것, 일명 황금콩으로 불리는데요. 내 사랑은 이 금덩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 황금콩을 선물하면서 고백하는 게 유행입니다. 요 1g짜리 작은 금뭉치인 황금콩은 약 600에서 700yuan, 그러니까 한화로 한 12에서 1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원래도 금 사랑이 유별난 중국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이 좋은 투자처로 곽광받으면서 이 매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죠. 금값 사상 최고치, 금값이 금값 듣다. 이 금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금. 금의 주요 특징부터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까지 오늘의 지식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 ETF를 사거나 온라인으로 금 투자 통장을 만들어서 금을 매매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클래식한 방식으로 실물 금을 샀습니다. 본당, 그러니까 3.75g당 30만 원을 샀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1.5배인 45만 원. 그때 제가 주변에 금 사야 된다, 금 꼭 사라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금 살 바에는 미국 주식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할 때는 감소하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다는 뜻인데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리스크도 크기 마련이죠. 반면에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자산을 말하는데 금은 이런 안전한 종목 중에서도 최고봉으로 꼽혔습니다.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정통성 있는 자산인데다가 환금성도 좋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금을 팔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통화인 셈이죠. 물론 정말 금을 들고 다니면서 현금처럼 쓰긴 어려우니까 지금은 달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휘청이거나 망한다면 미국의 실물 화폐인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은 언제 안전자산을 찾을까요?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경제 성장이 원만할 때? 아니죠. 실업률이 치솟고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등 경제가 불안할 때, 전쟁이 터지고 석유값이 날뛸 때, 이럴 때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전쟁이 나면 전쟁 중인 국가들은 당연히 전쟁 물자 마련에 막대한 돈을 쓰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힘들고 주식시장은 꼬꾸라지고요. 건물, 호화로운 집, 다 의미가 없죠. 언제 폭탄이 날라와서 재가 돼버릴지 모르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 대 이란으로 번지는 등 곳곳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중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사들인 겁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도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 국제시장의 큰 손은 바로 각 나라 정부들입니다. 정부야말로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대비해서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위험한 시기임을 감안해 안전자산을 많이 확보해 두려고 하는 거죠.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바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24.9톤의 금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 총량의 21.6%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원래도 금 사랑하면 중국이었지만 최근 더 전투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이유. 첫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이 폭락하고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싸리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중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값이 비싼데도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중국이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서 금을 사들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를 믿으려면 중국의 재정 상황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달러와 미국 채권 그리고 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상보 인터뷰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고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도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마침 최근 미국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정부 부채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의혹들도 커지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상이 흔들리니까 중국 위안화가 이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현실화되려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가능성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이 금에 투자해서 뭐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잔치 때 한 돈짜리 금반지가 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배인 45만 원입니다. 물론 코인, 주식 등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금처럼 진득하게 보유하는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지 리스크도 분산되고 이 자산별로 쏠쏠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금빛 재테크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